네, 이번 시간은 독성 간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말 그대로 어떤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게 간에 그쵸, 해를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, 보통 이 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원인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꾸준하게 그쵸, 복용하시다가 그쵸, 부득이하게 이게 약이 이제 간에 손상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, 자, 건강보조식품 있죠. 이제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사람들한테서 특이적으로 이게 그쵸, 간에 해를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거기다가 그쵸, 약초 같은 거 스스로 그냥 안 알아보시고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 달여 드시면 체질에 상관없이 그쵸, 막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.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원인 그쵸, 물질이 있습니다. 뭐 유기, 무기 물질 할 것 없이요. 이런 것들이 다 간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알게 모르게 서서히 간을 그쵸, 이렇게 파괴시킬 수도 있는데요. 급성 간부전의 형태로 굉장히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쵸, 응급실에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강검진에서도 그쵸,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어쨌든 이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. 나중에는 간이식까지 할 수가 있는 건데요. 왜냐면 이게 단순히 그죠, 간염의 형태로 발견이 되면 좋은데요. 차라리 이게 낫죠. 리버 펑션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이제 간 수치만 올라간 정도다. 자, 혹시나 뭐 요새 복용하고 있는 약 있나요? 그죠? 다른 걸 검사해봤는데 별로 그죠? 지방간도 없으시고 기본적으로 간이 건강한 것 같은데 그죠? 이렇게 뭔가 이제 복용하는 약물이 딱 있었던 거죠.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러면 약 때문에 그럴 수가 있으니 그죠? 필요 없다면 한번 그죠? 꼭 드셔야 되는 약이 아니라면 특히나 이제 이런 건강보조식품 있죠. 끊어보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몇 개월 뒤에 한번 오십시오. 다시 한번 검사해보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, 그쵸. 리버 펑션 테스트 수치만 약간 안 좋아서 이렇게 끊게 되면요. 정말로 호전이 돼서 나타나거든요. 자, 그런데 이게 이제 만성적인 간염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, 그쵸. 리버 시로시스, 간 경변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. 심하면 이제 급성 간부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하게 간세포가 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 경우가 이제 나중에 그쵸. 간부전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간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. 또 아니면 캔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쵸, 반응에 따라서 그쵸, 양상이 있는데요. 두 가지로 일단 나눠봅니다. 자, 우선은 그쵸, 이디오싱크레틱이라고 해서 개인 특이적인 그쵸, 개인 체질에 의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디오싱크레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트린직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노출될 그쵸, 어떤 빈도가 많은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내인성 간독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.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여성한테 좀 그쵸, 성별적으로 따졌을 때는 여성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요. 이거는 말 그대로 개인 체질 그쵸, 특이 반응이기 때문에 빈도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납니다. 자, 이거는 아무래도 약제를 그쵸, 중단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호전을 볼 수가 있고요. 또 이거를 그쵸, 그 원인으로 생각되는 약제를 재투여하게 되면 또 그쵸, 빠른 시일 내에 보통 12시간 이후부터는 이렇게 반응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고요. 이거는 좀 이제 내인성과는 좀 다르게요. 특징적인 뭐 발열이라든지 발진 있죠. 또 관절통 이런 것들이 이제 그쵸,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유가종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으면서 에오지노필 있죠. 호상구 같은 게 막 혈액이나 조직에서 증가된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증상들이 여기선 잘 안 나타나요. 내인성에서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. 어쨌든 이런 거는 약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자, 우리가 좀 잘 쓰는 게 있는데요. 바로 랩을 그쪽 딱 해보면 그쪽 그러니까 이 수치로 나타나니까 좀 그쵸,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는 쉽습니다. 그래서 수치라고 하는 건 랩 뭐 해보면 되겠어요? 간 기능 검사 해보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ALT 같은 거, 그쵸? AST도 뭐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ALT가 아무래도 이 간세포 파괴랑 있죠.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ALT를 많이 보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또 담즙 정체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ALP를 많이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ALT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간세포 손상형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 이제 분류가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담즙이 정체돼서 ALP가 상승되는 형태를 우리가 두 번째, 그 다음에 이게 합쳐진 경우를 세 번째 혼합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간세포 손상형에서는요, ALT가 아무래도 정상의 상한치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
그쵸, 결과를 보이고요. 이 ALT의 활성도와 그리고 ALP의 그쵸, 활성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우세하니까 이게 그쵸, 보통 B가 5배 이상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담즙 정체형에서는요, ALP가 아무래도 그쵸, 정상인에 비해서 2배 이상 나타날 수가 있고요. 이 비율을 또 그쵸, 이렇게 재보면 이거는 이제 ALP가 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활성도 B가 이보다는 작다 정도로 나오고요. 혼합형은 이 ALT, ALP가 다 그쵸, 높게 나옵니다. 정상 상한치에 비해서 다 2배씩 높게 나올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게 B를 측정하게 되면 ALT랑 ALP 사이에 그쵸, 이게 이제 2랑 5 사이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이게 아무래도 좀 간단하죠. 자,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쵸, 분류에 따른 뭐 간 세포 손상형에서 자주 나타나는 약물, 아니면 담즙 정체형에서 나타나는 약물, 혼합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약물,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데요. 자, 그건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흔하게 조금 그쵸, 간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뭐 아세트아미노펜, 타이레놀 이런 건 유명하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바로 첫 번째 형태인 그쵸, 간 세포 손상형에서 잘 나타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스타틴 계열 있죠.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아스피린 있죠. 아니면 또 항진균주로 알려진 케타코너졸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.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쵸, 진단을 빨리 해서 이제 만약에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요, 빨리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쵸, 랩도 해보고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 복용력 같은 걸 당연히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어떤 약물을 드셨습니까? 종류부터 해서요. 그럼 언제부터 복용하셨나요? 시작 시점 중요합니다. 그리고 복용 기간은 또 얼마고요? 그리고 이제 용량은 또 얼마나 드셨는데요? 그쵸? 그리고 이제 함께 복용한 약은 없나요? 상호작용 그쵸,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간염을 그쵸,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. 다른 질환도 루트해야 됩니다. 그래서 바이러스성은 아닌지 기본적으로 그쵸, 이 표지자 검사하겠죠. 그리고 알코올에 대한 그쵸, 알코올성 뭐 간질환 이런 건 아닌지 다 봐야 되겠죠. 자, 그리고 우리가 자가 면역성은 또 아닌지, 사실은 이 자가 면역성도 다른 게 다 아닐 때 그쵸, 배제 진단으로 하는 거거든요, 보통. 물론 그쵸, 지표도 있겠지만, 그리고 또 담도 폐쇄성 아니면 뭐 혈관성 간질환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같이 감별해 주셔야 되고요.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분이 그죠,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긴 했는데 그쵸, 독성 간염이 아닌데 이 약을 복용하고 계실 수도 있죠. 그런데 이걸 착각을 해서 그냥 필요한 약인데 끊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시간적 선후관계라든지 인과관계를 굉장히 잘 따져봐야 되겠죠. 정말 이 약인지. 그래서 정말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쵸, 중단했을 때 호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지. 그쵸, 정말 필요한 약인데 막무가내로 그쵸, 다른 원인을 배제하지 않고 끊으세요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. 그쵸?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 약물이 독성 간염을 일으켰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빨리 이제 원인 약제를 중단해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그쵸, 해독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독제를 그쵸, 일단 복용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우리가 그쵸, 빨리 병원에 왔습니다. 만약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어떤 분이 이제 자살 목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있죠. 이 타이레놀을 굉장히 이제 과량 한 번에 섭취를 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 왔는데요. 좀 늦게 오신 편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쵸, 위세척 같은 거를 그쵸, 빨리 왔을 때는 해볼 수가 있는데 늦게 왔다라고 하면 맞죠, 별로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. 그쵸, 위세척 같은 것도 그쵸, 빨리 와야지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아무튼 그쵸, 이렇게 왔는데 좀 늦게 오셨어요. 뭐 한 40시간 뒤에 그쵸. 이제 보통은요, 이 타이레놀을 굉장히 이제 많이 복용하게 되면은요, 4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막 복통이라든지 오심부터 막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.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있잖아요. 하루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AST, ALT 굉장히 상승합니다. 그쵸? 이런 양상이 이제 있는데요. 아무래도 좀 늦게 오게 되면 정말 미친 듯이 AST, ALT 같은 게 막 상승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. 자, 어쨌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쵸? 좀 적용을 해보면 어쨌든 만약에 이런 그쵸, 해독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해독제를 쓸 수가 있다. 만약에 타이레놀 중독 같은 경우는 자, 뭐 쓸 수 있죠? 우리가 N-아세틸 시스테인 이런 거 쓸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거는 좀 그쵸, 타이레놀은 좀 자세하게 좀
설명을 드려야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쵸 좀 아마 따로 설명드릴 것 같긴 해요. 어쨌든 이 N아세틸시스테인은 셀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걸 이제 먼저 경고로 복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고로 복용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IV를 통해서 투여할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일단 여기에 이제 함께 뭐 보존적 치료도 같이 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하게 급성 간부전이 왔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된다. 그죠? 도저히 이제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간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해 볼 거고요. 이 약물에 대한 그죠? 좀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